프롤로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여러분, 14살 소년이 낯선 길을 따라 400km를 걸어 파리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재주만 믿고 고향을 떠난 이 소년은 온갖 자비를 하며 두 발로 2년에 걸쳐 길을 재었지요. 결국 파리에 당도한 그는 당시 최고의 사교계 인물이었던 나폴레옹 3세의 황후 유제니의 눈에 들어 그녀의 옷가지와 보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훗날 이 소년은 자기 이름을 내건 작은 트렁크 공방을 열었고 그 이름은 곧 세계인의 가슴에 각인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루이 비통이었습니다. 1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루이 비통은 단순한 여행용 가방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영민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장인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루이 비통이라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어린 시절의 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추억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 비통의 디자인 철학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그 밑바탕을 이루는 장인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루이 비통이 어떻게 여행을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장, 루이 비통 디자인 철학의 탄생. 1854년 루이 비통은 프랑스 파리 캬피신 거리 4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손상되기 쉬운 섬세한 물건들을 안전하게 포장하며 의류 포장의 전문적임이라는 간판이 내걸렸지요. 이는 당시 루이 비통이 얼마나 고객의 소중한 소지품을 보호하고 실용적으로 여행짐을 꾸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곧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졌습니다. 1858년 루이 비통은 세계 최초로 평평한 뚜껑을 가진 사각형 트렁크를 선보였습니다. 내부는 가벼운 포플러 목재로 만들고 겉은 방수 처리한 회색 캔버스로 마감한 그리 트리아농. 트렁크는 당시 흔했던 둥근 가죽 트렁크와 달리 가볍고 쌓기 쉬우며 밀폐성과 방수성까지 뛰어났습니다. 냄새가 배지 않는 캔버스 소재 덕분에 짐의 청결도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편리하게 여러 개의 트렁크를 적재할 수 있어 여행 가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그야말로 여행 문화의 작은 혁명을 일으켰고 귀족과 상류층 여행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제니 황후를 비롯해 윈저 공작 부부,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등 당대의 저명한 인사들이 루이 비통의 트렁크를 애용하면서 그 명성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1892년 창립자 루이 비통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조르주 비통이 가업을 이어받은 후 1896년에 오늘날 루이 비통을 상징하는 모노그램 캔버스가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아버지의 이름 이니셜 L과 V를 우아하게 겹친 모노그램에 꽃과 별 문양을 조화시킨 새로운 패턴을 선보였지요. 이 디자인은 당시 유행하던 자연 모티프과 일본의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프랑스 아르누보 양식의 미적 감각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모노그램 캔버스는 발표와 동시에 루이 비통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했고 브랜드의 품격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컬렉션과 제품에 변형되어 활용되면서도 여전히 두 글자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그 고유한 문장은 변치 않는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장, 상징과 미학. 루이 비통 디자인의 진화. 루이 비통의 디자인 철학은 세월 속에서도 그 맥을 잃지 않고 진화해왔습니다. 창립 초기의 트렁크에서 출발한 실용성과 아름다움에 좋아하는 이후 출시된 수많은 가방과 액세서리의 면면이 흐르고 있지요. 1930년대에는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 백들이 등장했습니다. 여행용 더플백을 소형 핸드백으로 변형한 키폴과 스피디백이 바로 그 예인데요. 특히 스피디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애용하여 유명해졌으며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수납력 덕분에 거리에서 3초마다 한 번씩 꼬인다는 뜻의 3초백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실용성을 겸비한 스피디백은 출시된 지 거의 한 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루이 비통을 상징하는 대표 가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루이 비통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1997년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한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 비통에 처음으로 의류 컬렉션을 도입하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2001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는 뉴욕의 펑크 아티스트 스티븐 스프라우스와 손잡고
모노그램 캔버스 위에 굵은 네온 그래피티 글씨를 입힌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모노그램 위에 젊고 역동적인 거리 예술의 감성을 더한 이 모노그램 그래피티 에디션은 루이 비통이 어떻게 자신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어 2003년에는 일본의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한 모노그램 멀티컬러 컬렉션을 통해 모노그램 패턴의 33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을 입힌 화려한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체리와 체리 블러썸 모티프 등 귀엽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이 한정판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루이 비통이 새로운 세대와 교감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지요. 이후로도 루이 비통의 디자인 혁신은 계속됩니다. 2010년대에는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과거의 아카이브 요소들의 미래적 상상력을 불어넣은 컬렉션들을 선보였고, 남성 라인에서는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가 스트리트 패션의 감성을 접목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다채로운 실험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루이 비통의 핵심 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철학은 이러한 현대적 디자인들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루이 비통의 자세야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브랜드가 문화적 아이콘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한결같이 유지된 루이 비통의 상징성과 미학의 깊이는 우리에게 디자인이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3장 희소성의 미학, 럭셔리 마케팅 전략. 루이 비통이 오늘날까지 명품 업계 정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희소성 전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유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제품에 절대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시즌 오프 세일이나 아울렛을 통해 재고를 처리할 때에도 루이 비통은 결코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명품은 결코 세일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키며 오히려 높은 가격 자체가 제품의 가치를 말해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가격 정책은 루이 비통을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소비자들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통 전략 역시 희소성의 미학을 뒷받침합니다. 루이 비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사 부티크와 공식 판매 채널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합니다. 또한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저가의 세컨드 라인, 보급형 브랜드를 내놓는 것과 달리 루이 비통은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울러 아울렛을 통한 재고 판매도 하지 않으며 주요 도시마다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이처럼 유통 채널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루이 비통은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고 희소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루이 비통은 가치의 수호자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한때 진행된 코어 밸류 캠페인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나 스포츠 스타보다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모델로 기용해 인생에서 여행이 주는 의미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루이 비통의 마케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의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을 중시하는 전략은 결국 제품 하나하나에 특별한 이야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4장 스타와 협업, 세계로 뻗어나간 브랜드. 루이 비통의 명성은 뛰어난 제품력뿐 아니라 전략적인 협업과 셀럽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패션과 예술, 그리고 대중문화를 잇는 과감한 협업은 루이 비통 마케팅의 중요한 축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스티븐 스프라우스와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협업 외에도 루이 비통은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아티스트, 디자이너들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예컨대 2017년에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과의 협업 컬렉션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19년에는 고흐나 모네 같은 거장의 그림을 핸드백에 담아낸 마스터즈 컬렉션을 선보이며 예술과 패션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문화, 예술을 넘나드는 협업을 통해 루이 비통은 늘 새로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브랜드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셀럽을 내세운 마케팅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루이 비통은 전통적으로 할리우드 스타, 음악가, 스포츠 영웅 등 각계의 유명인을 광고 캠페인에 기용해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 진행된 코어 밸류 캠페인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션 코네리, 펠레, 안젤리나 졸리,
무하마드 알리 등 전설적인 인물들이 루이 비통 가방과 함께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배경 대신 인생의 여정과 여행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루이 비통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삶의 동반자임을 감성적으로 부각시켰지요. 한편으로 루이 비통은 하우스 앰베서더, 홍보대사 제도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영화배우 레아 세이두, 모델 엠마 스톤, BTS 등 세계적인 셀럽들을 앰베서더로 임명하여 루이 비통만의 우아하고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널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해 SNS 영향력자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입니다. 젠데야, 엠마 챔벌레인, 빌리 아일리시와 같은 지세대 아이콘들과 협업함으로써 루이 비통은 전통의 품격에 젊은 감성을 입혀 새로운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은 루이 비통의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결국 스타와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확장은 루이 비통을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브랜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파리를 넘어 뉴욕, 도쿄, 서울에 이르기까지 루이 비통의 로고가 새겨진 제품들은 세계인의 일상과 문화 속에 스며 있습니다. 화려한 콜라보레이션부터 감동적인 메시지의 캠페인까지 루이 비통은 단순히 가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브랜드 뒤에는 이처럼 치밀한 마케팅 전략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루이 비통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장인의 손길. 루이 비통의 장인 정신. 루이 비통이라는 이름이 곧 명품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거의 2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장인 정신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으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실제로 루이 비통의 모든 아이템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현지 공방에서 장인들의 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창립자 루이 비통이 트렁크의 성공에 힘입어 1859년 파리 교회 아니에르에 설립한 최초의 공방은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는 세계 각지의 특별 주문이 들어오는 맞춤형 트렁크와 가방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의약품 트렁크, 피겨스타 김연아의 스케이트 보관 트렁크, 피파 월드컵 트로피 트렁크 등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의뢰품들이 바로 이 역사적인 공방에서 탄생했지요. 루이 비통은 이러한 장인 정신을 미래 세대에도 잇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기술을 오늘날에 맞게 전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루이 비통은 프랑스의 전통 기술을 지키기 위해 주요 제품 생산을 가능하면 프랑스 현지에서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루이 비통이 대부분의 가죽 제품을 프랑스에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가죽 공예 기술은 이탈리아로 유출되어 사장되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 한 지방에 뿌리내린 장인들의 노하우와 솜씨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루이 비통과 모회사 LVMH 그룹은 2014년 장인 양성 학교 IMA를 설립하여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장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분야의 수습공, 견습생들이 선배 장인들의 멘토링 아래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인재들은 루이 비통을 비롯한 다양한 럭셔리 하우스에 채용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 비통의 장인 정신은 브랜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산업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루이 비통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품질을 고집합니다. 자동화 기계보다 인간의 감각과 숙련이 주는 섬세함을 믿는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의 제품에는 제작자의 혼과 긍지가 깃들게 되고 이는 물건을 뛰어넘어 유산으로 남습니다. 루이 비통 가방을 손에 든다는 것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는 19세기 소년 루이의 꿈과 수많은 장인들의 손길, 그리고 160여 년간 이어진 예술적 열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이 있기에 루이 비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필로그. 지금까지 살펴본 루이 비통의 여정은 단순히 한 패션 브랜드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14살 소년의 꿈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더씹혀진 한 편의 역사와 예술입니다. 루이 비통의 디자인 철학은 여행 가방의 실용성과 우아함을 불어넣어 여행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마케팅 전략은 희소성과 품격을 지켜내며 전 세계인의 동경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장인 정신이 흐르고 있었지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진정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정신일 것입니다. 루이 비통의 가방에는 창립자의 도전, 장인의 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영감, 그리고 이를 소중히 여겨온 사용자들의 추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낡은 루이 비통 트렁크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여행담이 배어 있고 최신 컬렉션의 가방 속에도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힘. 루이 비통은 유행은 바뀌어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장인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 비통의 로고에 새겨진 두 글자는 단지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열정과 창의성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쿨라이프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